하루의 책상, 뿌리와 줄기라는 주제로 선정된 큐레이션북 3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루의 책상, 뿌리와 줄기라는 주제로 큐레이션 행사를 진행 중이에요. 저라는 사람을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키운 양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며 총 7권의 책을 골라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길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3권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책이 어떤 이유로 선정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입니다. 하루의 책상 채널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책일 것 같아요.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었고 특히 책장 투어 최애 작가 편 2탄에서는 아니 에르노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책을 자세히 얘기했었어요. 잠깐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올까요? 입문용 대표작으로는 빈 옷장을 추천합니다. 주인공 드니즈 르시르는 20살의 나이에 낙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옥 같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자아가 형성되던 시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그녀의 부모님은 식당과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르시르는 그곳에서 번잡하고 정신없는 공동체 문화를 즐겼어요. 그녀가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무리해서 사립학교에 진학시켰는데 그곳은 르시르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선생과 아이들은 르시르가 알고 있는 문화를 비웃고 지적해요. 그녀는 곧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로 분열된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큐레이션 주제를 뿌리와 줄기로 정하고 나서 이 책을 떠올린 이유는 이 책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빈 옷장의 주인공은 사립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 개의 분열을 경험해요. 학교에서는 학교 버전의 나로 살고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는 집 버전의 나로 분열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학창시절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디까지 나를 보여줘야 할지 모를 때. 나라는 사람은 사실 단면의 자아를 가지지 않았고 그만큼 다채롭고 유연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어릴 때는 막연하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분열되어서 고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빈 옷장을 읽으면서 세계가 분열되고 자기 안에 골마가는 상처를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앓고 있는 주인공을 봤을 때 저는 위안을 느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2개 이상의 세계가 다른 버전의 나를 요구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 분들. 사적인 아픔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며 힘들어했던 다른 존재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몇 년 동안 적절한 균형을 이뤘다. 6학년 때까지는 이중 생활을 했다. 불편함 없이. 그 2세계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나란히 있었다. 선생님은 내가 만점을 받고 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각, 수다, 잘못된 가정교육,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입을 다물고 선생님 역시 속였다. 나는 늘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왔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불편해하는 나 같은 여자아이가 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입니다. 나라는 나무의 뿌리로 내려가면 가장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루의 책상 뿌리와 줄기라는 큐레이션의 주제를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지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커다란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내밀하고 단단한 감정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울이라는 감정이,
다음으로는 이 책이 떠올랐어요. 우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돌아보면 많은 시간을 이런 감정으로 보낸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요. 반성과 공상을 즐겨하고 적당한 근심과 불안을 동반하지만 항상 그것을 조절하면서 지내왔어요. 내가 너무 좋고 나의 모든 면이 만족스럽고 후회 한 점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흔들리고 자신 없고 그런 나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우울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반드시 밝게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는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나는 내가 싫다. 나는 내 삶이 싫으면서 좋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면서 안도한다. 엄마로, 시인으로, 작가로, 노동자로, 선생으로 살면서 매일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숙명이라면 파편의 대마왕이 되고 말 거야. 인용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 책은 파편의 모음이에요. 엄마인 저자와 시인인 저자, 작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저자, 그리고 창작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저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책에 담겨있는 파편들을 하나씩 소중하게 읽었어요. 어떤 파편은 너무 솔직해서 두 손으로 보듬어주고 싶고, 어떤 파편은 서늘하게 아프고 동시에 웃음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기도 해요. 서점에서 이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 장 이상을 읽어보고 좋았다면 이 책을 사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꼭이요. 저는 여기 실린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무리 에세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르라고 해도 많은 책들이 여전히 문어체로 쓰여지는데 이 책의 문장은 소리내어 읽으면 그대로 빙이 되어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이 생생해요. 우울과 아픔을 생생한 파편으로 만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알아버려도 괜찮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고야 마는 이야기. 그래서 우울하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내 안의 수많은 파편에게 목소리를 쥐어주고 싶은 분, 다른 이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은 분, 시인이 쓰는 산문의 묘미를 느끼고 싶은 분에게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문을 소개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선한 것을 믿고 싶지만 대체로 불신하기를 좋아하며 아름다움보다 추함에 끌리곤 한다. 불안 때문에 수다스러워지고 수치심에 입을 다물곤 한다. 과거를 곱씹지만 현재만 알고 싶다. 엉망진창이지만 꽤나 성실한 사람의 성실하고 엉망인 삶에 관한 글.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더 좋다. 보세요, 나의 우울을.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시몬 드 보부아르의 아주 편안한 죽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964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번역서가 나왔지만 저는 2021년 4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버전으로 읽었어요. 이 책은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며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담아낸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연스러운 죽음은 없다. 인간에게 닥친 일 가운데 그 무엇도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는 그 자체로 세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지만 각자에게 자신의 죽음은 하나의 사고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태어나서 최초로 죽음을 목격했을 때부터 최근에 일하던 곳에서 여행지에서도 죽음을 목격하면서 고민은 계속되었어요. 막연하지만 상상해보고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 척 회피하기도 하고 죽음과 애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찾아 읽기도 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편안한 죽음은 제목 자체로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요.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주인공이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묘사하는 문장들은 사실적이고 건조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채로 글을 써내려가는 것처럼요. 모르핀 주사를 맞았다. 다음날 잠에서 깬 엄마의 눈빛이 흐릿해진 것을 보고서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다시 잠들자 나는 엔 박사에게 끝인가요? 라고 물었다. 엔 박사가 반쯤은 동정하듯 반쯤은 의기양양해하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님 기력을 아주 잘 회복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이기게 될 것이란 말인가? 의사들 말로는 촛불이 꺼지듯이 돌아가셨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동생은 해느끼며 말했다. 간병인이 답했다. 하지만 보호자분, 제가 보증하건대 어머님께서는 아주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 책에 담긴 죽음을 편안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건 읽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오한 해석이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조금은 편안한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편안한 죽음이란 가능한 것일지 고민해보거나 현대사회에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책상 뿌리와 줄기 큐레이션에 포함된 3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흥미롭게 보셨나요?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해드린 3권은 모두 뿌리를 떠올리며 고른 책이었어요. 가정과 학교, 우울,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이루어진 자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딘가 또 있다는 점.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자를 읽는 행위는 수동적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레이션을 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하루의 책상에서 어떤 큐레이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추천받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